소단원 2의 국어와 사회 파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언어의 변화와 그 다양성이 먼저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문이나 그다음에 단어, 그다음 문장 의미 등의 차원에서 다양하게 변화한대요. 자, 이걸 언어의 무슨 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언어의 역사성 내지 가역성이란 말을 쓰죠. 같은 뜻입니다. 자, 역사성 또는 이것을 가역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한다 이런 얘기야 지금.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우문이 쓰이다가 이것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단어의 의미가 변하는 경우도 있고 문장이나 어떤 의미,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들도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주변의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도 사용하는 그 화자가 속한 지역이나 또 연령, 세대, 성별, 또 사회적 계층에 따라서 이 언어 사용 양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먼저 이걸 구체적으로 좀 나눠놨네요. 자, 먼저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언어 사용 양상이 다른지 이걸 보여주네요. 자, 같은 언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경우 이 방언 구획 구분이 연구자에 따라서 5개로 보는 경우도 있고 8개의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6개로 나누는데요. 자, 중부방언, 동북방언, 동남, 서북, 서남, 제주.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6개 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반드시 이게 옳다 이런 건 없어요. 뭐 5개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8개로 보는 데도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 연령입니다. 연령이나 세대에 따라서도 언어 사용 양상이 다르죠. 자, 그래서 언어는 사용자의 연령이나 세대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자, 먼저 연령에 따른 언어 차이는 어렸을 때는 엄마 이렇게 부르다가 나이가 들면 어머니 이렇게. 여러분들 아직까지 엄마라고 하죠?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네. 자, 그런데 군대 정도 갔다 오고 나면 그때 어떻게 어머니 이런 말을 처음 쓴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린 나이에는 사용하지 않던 하계체를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사용하는 것처럼 특정한 연령이 되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다? 연령에 따른 언어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대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자, 이 세대 간의 차별성을 보여주는데 먼저 노년층은 옛말이나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고요. 자, 청소년들의 경우는 외래어나 속어, 비속어 같은 경우 있죠? 이걸 많이 사용하는 등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는 분명한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 세대가 이렇게 엄밀하게 이렇게 딱 이분화시켜갖고 양분화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다음입니다. 이건 성별에 따른 언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의 성별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가 생기기도 하는데, 자,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 동의를 구하는 부가 의문문. 그렇지 않아요? 이런 표현들 있죠? 자, 또는 감탄사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또 여성은 하십시오체보다는 뭘 많이 사용한다? 자, 비격식체인 해여체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반면에 남성의 경우는 지금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군대를 갔다 오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 같은 경우 이 하십시오체를 좀 많이 쓴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또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개인과 사회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노년층의 언어와 청소년층의 언어, 세대 차이 언어도 경계가 정확한 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 성별에 따른 것도 개인과 사회 환경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4번에 갑니다. 직업 또는 전문 분야에 따른 언어 차이인데 직업이나 전문 분야에 따라 언어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면서 새로운 직업과 전문 분야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직업 또는 전문 분야에 따른 언어 차이도 많아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전문어라고 하죠. 그래서 의학계나 법 쪽에서 쓰는 언어들이 다르단 말이야. 자, 직업 또는 전문 분야에 따른 언어 차이는 어휘 차원, 바로 단어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단어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가 문화에 의한 언어 양상의 차이가 보이네요. 자, 문화도 언어 사용 양상의 차이를 유발하게 되는데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해도 같은 한국인이라 해도 문화에 따라 발달한 어휘나 많이 사용한 어휘가 다를 수가 있고 문장 구조나 담화 구성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북한 또는 해외에도 있어요. 따라서 한국어 화자가 처해 있는 문화에 따른 언어 차이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장입니다. 자, 학습활동인데요. 1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언어 사용 양상의 차이를 참고했어요. 자, 보니까 자, 문제 주어졌죠? 지역에 따른 언어 사용 양상의 차이점이네요. 자, 나비야 깝, 제비야 깝치지 마라. 자, 여기서 바로 이 맨드람이라는 단어. 자, 요거에 지금 이렇게 꽂힌 것 같은데, 들맞고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자, 맨드라미는, 자, 지금 작품의 제목에 보면 언제로 나왔어요? 자, 봄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고등학교 2학년 문학교실인 것 같은데요. 자, 시를 낭송하는 선생님의 이 상황에서, 자, 학생이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시가 이상해요. 봄에 무슨 맨드라미가 펴요? 맨드라미는 가을에 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학생은 지금 과학적으로 따졌네요, 지금. 그랬더니, 자, 선생님은 거기에 답변을 못 하시네. 다음 국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다시 열심히 자료를 찾아오셨나봐요. 작가 이상화는 지금 대구 출신이래요. 자, 그렇다면 전라도 분이니까 이 시에 등장하는 이 맨드라미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맨드라미가 아니라, 자, 민들레의 경상도 지역 방언, 이렇게. 자, 그렇다면 민들레는 언제 피는데? 이건 봄이죠? 그럼 맞겠네요, 지금. 자, 그래서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여기 이 민들레에 대한 지역 방언이 상당히 많네요. 민들레라고도 하고 명들레, 명들레부터 해가지고 뭐 미느라미까지. 자, 민들레에 대한 다양한 방언들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민들레 76 참 많기도 하다. 자, 이렇게 지금 몇 개나? 76가지나 된대요. 자, 그래서 방언 자료집을 뒤져보면 이렇게 많은 방언형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많은 방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자, 명들레는 그 말을 사용하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저 세상 말이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 언어라는 것은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언어 대중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죽고 그 말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그 여러 가지 그 나라만 그 어떤 독특한 언어들이 있었는데, 그 언어들이 사용하는 인구나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나라의 언어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까지 연결시키면 될 것 같고, 여기 방언들이 바로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인데, 자, 이 글에서 학생이 시를 읽다 이상하다고 말한 이유는 뭐냐? 자, 이상화의 시에 보면, 자, 이 맨드라미는 가을에 피는 꽃인데 봄에 피는 꽃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들레가 아니라 맨드람이라는 형태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고 그랬으니까. 자, 지금 이걸 그러니까 민들레라고 할 거를 왜 지금 맨드람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냐? 이거는 이상화는 대구 출신으로 대구에서는 민들레 맨드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바로 지역 방언을 사용한 사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바로 넘길게요. 자, 이번에는 지금 뭐가 연결시켰습니까? 사회적 요인. 자, 이것과 연결해서 언어 사용 양상의 차이점을 밝혔네요. 가에서는 영감, 애들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한 날이 섣달 금음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정월 초하루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섣달 금음이 몇 월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월 말일. 그렇죠? 자, 정월 초하루는 1월 1일. 근데 여러분들 달력으로 따졌을 때 1월 1일이 아니란 말이야. 뭐로 따지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자, 지금 음력으로, 자, 여기는 이제 어르신들은 바로 여기는 이 음력으로 해서 지금 섣달 금음 정월 초하루. 자, 이걸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자, 할아버지는 이게 섣달 금음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는 손녀는 지금 이것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섣달 금음이나 정월 초하루란 말을 못 알아듣고 있네요. 자, 밑에 그랬더니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책을 도통 안 읽으니 알 수가 있나? 그랬더니 할아버지 팩폭하시다니.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또 팩폭이란 말을 못 알아들으시겠죠. 자, 그렇다면 자, 나아에 갑니다. 자, 지금 병원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이 마이크로 라이드계 항생제랑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 진액 거담제를 같이 처방해 드릴 테니까 아침 저녁으로 자, 2번 먹으세요 그랬으니까. 자, 여기 복용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지금 환자의 보호자인 것 같아요. 자, 마이크로 라이드계나 그 다음 항히스타민, 이게 뭔지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래서 자, 여기서 각각의 언어 사용 양상인데요. 자, 가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할아버지와 여기서 할머니는 서로 대화를 할 때, 하오체의 일단 높임법을 사용하죠. 상대 높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영감, 또 섣달, 금음, 정월, 초하루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손녀는 팩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자, 여기서 손녀 입장에선 섣달, 금음이나 정월, 초하루를 이해를 못할 테고, 할아버지는 팩폭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연령 또는 세대에 따른 언어 사용의 양상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에서는요, 자, 의사가 지금 마이크로 라이드계 항생제 또는 항히스타민제, 진해 거담제 등 전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자, 하지만 이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런 전문 영역에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또 여기서는 뭐에 따른 자, 전문 또는 언어 직업에 따른 언어 양상의 차이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는 문화에 따른 지금 언어 사용 양상의 차이점을 지금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네요. 자, 한국어에서는, 자, 우리 한국어를 예를 들었습니다. 자, 한국어에서는 자신의 가족을 가리키는 어휘 앞에 대명사 뭐를 붙여요? 보통 우리를 많이 붙이죠? 자, 우리 엄마, 우리 아빠와 같이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자, 외국인은 한국어 학습자들은 이러한 표현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디? 자, 일본어의 경우는 가족에 관한 호칭어나 그 다음에 지칭어를 구별해서 사용한대요. 자, 호칭어라는 것은 부르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가리키는 말을 지칭어라고 그래요. 자, 이게 지금 다르대요. 자, 그래서 가족을 지칭할 때 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고, 자, 나의 가족이란 말을 쓸 때는 이걸 강조할 때만 1인칭 단수를 사용한다는 거. 자, 요거만 지금,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나의 가족이란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결국 어떻게 이것은 호칭어와 지칭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일본어인데 우리 한국어는 이런 거 구분 없이 어떻게 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바로 1번에 갑니다. 자, 일본인들이 한국어로 작문을 할 때, 자, 글을 지을 때, 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 일본인들이 지은 거예요. 제 가족, 제 언니, 제 집. 저로 표현했네. 그리고 내 아빠.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1인칭을 썼죠? 1인칭 단수하는데. 자, 이것은 일본에서는 자신의 가족을 가리키는 어휘 앞에 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때만 바로 뭘 쓴다? 자, 우리가 아니라 1인칭 단수형 대명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특징이 한국어 사용에 반영되어서 제 가족, 내 아빠가 된 거죠.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가족, 우리 언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가시면 요번에 중국어권 한국어 사용자들의 장문에 발췌한 표현인데 자, 여기에서는 어떠한 언어적 양상의 특징이 있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자, 오후 6시부터 저녁 11시 일합니다. 여기 뭐뭐까지 이런 조사가 빠졌죠? 자, 지금부터 일하도 특이하네요. 지금부터라도라고 안 쓰고 지금부터 일하도 이렇게 쓰고 있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저는 주말마다 친구들이 만나 읍습니다. 자, 여기서 뭘 안 썼어요, 지금? 이렇게. 소나 발음이 아시 빠져버렸죠? 자, 중국과 한국은 같은 아시아에 있고 같은 습관이 많지만 점도 이상하죠? 다른 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이것을 점도 이런 식으로 써놨네요, 지금. 자, 여기도 이제 관형 사용어미 니은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중국어권과 한국어 사용자들이 중국어권 한국어 사용자들이 한국어를 사용할 때 자, 바로 여기 있는 이 조사 어미를 지금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모국어인 중국어가 교차가가 아니어서 바로 이 조사나 어미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이것을 우리말을 지금 우리 문장을 지금 중국어 이렇게 자기 말로 이렇게 바꿀 때 이렇게 어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번역한 자료인데 자, 이걸 통해서 바로 언어 사용의 양상을 지금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카모마일이라는 단어가 하나 보이는데요. 자, 이거를 지금 오른쪽에는 뭐라고 해석해 놨어요? 약으로 해석해 놨고요. 자, 그래서 뭔가 조금 다르네요. 자, 근데 밑에 나에서는 이것을 다시 자, 우리 똑같이 해놨는데 뒷부분에서 약을 카모마일 차, 그 다음에 사탕이란 단어를 자, 보리엿 이렇게 지금 번역이 다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네요. 자, 그러퍼니 대꾸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시간을 쓰는 거지. 쓰면 쓸수록 줄어들잖아.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해놨냐. 그렇게 하루하루 줄어드니까, 자, 이때 이 레슨이란 단어가 지금 어떻게 줄어든다는 뜻, 레슨. 그리고 수업이란 뜻에 뭐가 또 있어요? 레슨이 또 하나 있네요, 지금. 이렇게. 자, 발음이 같은 것을 이용해 지금 뭐라는 거야? 말장난을 했대요. 이걸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거를? 언어? 유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이렇게 레슨이란 단어를 줄어들다 또는 수업하다 이런 의미. 두 개의 어떤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말장난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위에 가에서는 이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그쵸? 자, 그래서 이걸 통해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뭐냐. 자, 1번의 원문의 다음 부분을 가, 나에서 각각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라고 했는데, 자, 원문에서는 지금 이 단어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원문을 직역을 할 땐 카모마일과 보리엿이지만 이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정확한 번역이 안 됩니다. 번역이긴 하지만 이 작가가 의도한 어감이나 효과를 놓칠 수 있어 번역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레슨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네요. 원문에서 그 그리퍼는 영어에서 이 레슨과 그 다음에 이 레슨 이 두 개의 발음이 같은 것을 이용해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이는 발음이 만들어내는 재미인데 이를 번역을 하면 그 말장난의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말장난의 효과를 내려면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 번역을 해야 되고 또 의미를 또 살리게 되면 원작자가 의도한 말장난의 효과는 또 낼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부분에 보시면, 자, 이것은, 자, 다음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국어 자료를 생산한 능력을 길러보자고 했는데, 자,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외국인과 대화를 하는 경우, 자, 일단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외국인인 경우는, 자, 우리와 문화가 다르다는 점을 일단 고려를 해서 외국인 말을 좀 들어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가서 타인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는 필요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른과 자, 세대 차이네요 지금. 자, 이런 경우에 자, 화자의 세대에서 유행하는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자, 모든 세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세대의 사고나 기호 등을 존중하는 태도도 필요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성의 친구와 대화할 때, 이성 친구하고 대화를 할 때, 자, 이성의 말하기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왜? 어떤 성적인 어떤 남녀에 따라서도 어떻게 말하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무조건 이분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지역, 자, 지역적 방언을 사용하는 화자와 대화를 할 경우에, 자, 가급적 표준어를 쓰는 게 좋은데, 자, 하지만 그러면서도 상대가 사는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겁니다. 자, 뭐 뒷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뭐 국어 자료를 지금 생산하는 이런 어떤 건데, 자, 나름대로 생동감 있는 자, 이런 인물을 그려내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출생지나 현 주소니까 뭐가 되는 거야? 지역도 고려를 하고 신분이나 직업 이것도 지금 밝히는 거,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신분에 맞는 그러니까 어떤 전문어 이거 사용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직업어 같은 것들, 자, 나이 같은 세대 이걸 고려한 어떤 말하기, 그 다음에 적절한 방언이라고 했으니까 지역적인 것도 사용 양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고려를 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내용 정리해놓고 그냥 마치도록 할게요. 뭐 뒤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수행평가 형태로 쓰면 되는 거니까.